세찬 바람, 모진 파도도 어부들의 손길을 멈추지 못합니다. 방어를 잡는 손맛은 한겨울 동작문도 물러가게 하죠. 크다. 이맘때가 되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찾게 되는 바다의 대물, 방어. 겨울 찬바람을 타고 돌아온 방어를 만나러 한반도의 남쪽 섬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서남쪽에 위치한 모슬포항입니다. 가파도와 마라도를 이어주는 백길이 있는 모슬포는 제주의 대표 방어 생산지죠. 겨울 찬바람이 제 발길을 재촉합니다. 밑판장, 수산물 가공 제빙 공장도 있고 섹스피어 대사예요. 불어라 불어라 찬바람아, 찬 겨울바람아,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은혜 모르는 사람보다는 무관찬으리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게 그렇게 야속했던 문양이죠. 바람이 찹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명이에요? 칼치배.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잡으시느라고. 칼치가 아주 금치했는데 아휴 신비롭습니다. 이 은색이 인위적으로도 이렇게 인간이 못 만들죠. 이거 자연스럽게 만들 수 없는 색이라고 봐야죠. 아, 이 조기 잡으셨네. 아이고, 조기가 노란 게. 네, 아주 좋습니다. 제주는 참조기 최대 생산지입니다. 제주 서남방 바다에서 국내 참조기 생산량의 70%를 잡고 있죠. 참조기. 근데 방어를 구경할 수가 없어? 방어요. 내가 저녁에 들어오구나. 저녁에? 아휴, 방어 구경을 꼭 해야 되는데 방어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다행히 방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더군요. 아, 이 새들도 물새들도 뭘 얻어 먹으러 나옵니다. 가두리 어자입니다. 전날 잡은 방어가 모여 있는 곳이죠. 어이구, 바람이 날아가면 안 돼. 어휴, 밑에 있는 건 더 큰 것 같은데. 펄펄 뛰는 힘 좋은 방어가 한가득입니다. 어휴, 이거 봐. 인사하네. 어휴, 괜찮다. 이야, 이거 우리가 알아보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우와, 생기기도 잘생겼네. 이야, 그거 아주 멋스럽네. 어? 어디 그물박도 가운데 쫙 금빛으로 갈랐네. 어이씨. 아이씨. 이게 무슨 이 정도인데. 쓰는 방어인데. 야, 참 싱싱하고. 방어라고 그러더니 진짜 방어만 이게. 아이고, 방어머리가 그렇게 좋대죠? 예, 아주 맛있습니다. 네. 이 방어 볼살입니다. 예. 그냥 이 방어머리를 한번 먹어봐야 돼. 예. 이거 좋지. 아, 이쪽이.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는 것들만 정말 잡수시오. 바람이 많이 모진 바람이 불고 그래도 행복하셔도 이런 맛을 우리 도시에서 볼 수가 있나? 여기 모슬포에 어선이 몇 개나 돼요? 요즘 자릿방어 나가는 점수가 한 15척 정도 돼요. 15척. 지금 이 시기에 그 바다 물살도 세고 그래서 이 근육질이 탄탄하죠. 근육질이 탄탄. 예. 겨울바다가 붉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방어잡이 배를 만나는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새벽 4시 방어잡이 배가 하나 둘
거친 물살을 가릅니다. 12명이 조업을 하는 제법 큰 어선을 따라 나섰습니다. 방어 잡으러 나갑니다. 아침 일찍에 방어 잡아 그 장소에다가 가갖고 이제 현재 자리 좀 잡는 위치로 가는 거지요. 파도 잔잔하는 곳으로. 고슬포항을 출발한 지 1시간이요. 성산포 앞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돔을 잡기 위해 작은 배를 내려 그물을 칩니다. 자리돔은 온유월이 제철인데 겨울 자리돔은 방어의 미끼로 쓰인다는군요. 양쪽으로 두 개에다가 저 조그마한 보트 두 개 하면은 사각형이 되거든요. 구물이. 우리 배에서 두 군데 쟤네들 하나씩 해갖고 두 군데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밑바닥에 깐 다음에 미끼가 들면 그거를 그대로 올려내요. 자리가 어떤 하냐 독지냐 얇으냐. 직접 만든 물안경으로 바닷속을 살핍니다. 그물을 건져 올릴 찰나의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잘 나왔다니까. 자 떼기부터 떼기라 떼기라 떼기라. 선장님의 신호에 어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아, 자리돔이 풍년인가 보다. 먹잇감이 많으면 그만큼 방어도 많이 잡을 수 있죠. 오늘은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다시 뱃길을 돌려 방어를 찾아 나섭니다. 바다의 삶을 살아온 지 40년, 나성무 선장은 바람만으로도 그날의 조업을 가늠할 수 있는 베테랑입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면은 어떻게 물결이 높고 또 다시 그 상황을 좋고 나쁨을 계속 파악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동하는 시간도 뱃사람들에겐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방어는 그물이 아닌 낚시로 잡는데요. 낚싯바늘에 자리돔을 끼워 방어잡이를 준비합니다. 죽은 걸로는 안 되고 잘 살아있는 걸로만이 방어가 쳐요. 끼고 던지면 얘네들이 자리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밑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막 헤엄치면서 막 밑으로 들어가면은 밑에 있던 방어가 아하 이거 먹이가 오는구나 해서 차는 거지. 차면은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잡고. 어느새 마라도 앞바다에 어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방어가 많기로 소문난 명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살이 다른 것보다 제법 세고 빠릅니다. 게다가 수심도 깊어 상어떼가 종종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는 없죠. 방어를 잡기 위해선 거친 바다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는 자리돔이나 꽁치 같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빠르게 헤엄을 치다 보니 산소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물 밖으로 나오면 산소가 급격하게 줄어 다른 물고기보다 생명 시간이 짧답니다. 그래서 방어를 빨리 잡는 것도 실력인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큰 녀석들이 연신 이어집니다. 크다. 방어는 정치망 대신 이렇게 낚시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도가 세고 물살이 거칠어 정치망 설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낚시로 잡아야만 방어를 상처 없이 잡을 수 있답니다. 순식간에 잡혀 올라온 방어. 어떻게 잡는지 좀 자세히 보기 위해 고속 카메라로 특수 촬영을 했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사는 방어를 잡으려면 낚싯줄을 길게 들이워야 하죠. 작은 자리돔을 바다에 뿌려 방어를 유혹한 뒤
낚싯줄이 팽팽해진 순간에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손의 느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니 경력에 따라 잡는 양도 다르답니다. 아이고, 이거 방어 힘이 엄청나군요. 네, 이 녀석은 한 5kg쯤 돼 보이네요. 빨리 고기 타줘야 돼. 고기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힘든 줄 몰라요. 힘든 줄 모르고 그래 엔돌핀이 막 솟아나르니 힘이 더 나지. 그 대신 작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너건하지 멋지지. 내 기분은 좋아요. 지금의 기쁨 뒤엔 바다 위에서 보낸 숱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갱이과에 속하는 방어의 종류는 방어, 부시리, 잿방어 등이 있습니다. 방어를 히라스로 착각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히라스는 부시리를 부르는 일본 말로, 방어는 이 끝쪽이 각지고 부시리는 둥글게 생겼답니다. 오후로 접어들자 마라도 앞바다에 방어잡이 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물살이 세고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한 이곳에 방어가 모여드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도 남부 마라도 해역은 물살이 아주 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해역에는 방어가 좋아하는 먹이인 소형 부어류, 즉 멸치나 고등어, 정어리 등이 아주 풍부하죠. 먹이를 아주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도 빠를 것이고 그리고 지방도 많겠죠. 그래서 아마 이 해역에 겨울철에 한 마리 무게가 5kg 이상 되는 대형 방어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한 조업이 12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고기 잡는 재미에 잊고 있던 허기가 몰려오는 시간이죠. 이제야 한숨을 돌린 선원들이 갓 잡은 싱싱한 방어로 회를 떠 출출한 배를 채웁니다. 아, 너무 황홀해. 육지로 돌아갈 때쯤이면 늘 가족이 떠오른다는 나성무 씨. 그래도 오늘은 꽤 잡혔으니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한 마리당 56,000원이라고 그러니까는 40마리만 잡으면은 2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40만, 그러니까 50마리 잡으면 되는데 50마리 넘게 잡으면은 많이 잡았죠. 만선 냈다시피 하죠. 고향에만 살 수 있나 젊어서 한때라면 고생을 살자 부모님 쓰라 떠난 이 못난 자식 눈보라 지는 길이 끝이 없어도 7번 쓰러져도 일어설 때다 나그네 길 인생길 잠깐만 와봤어. 이거 포 떨 때, 어떻게 뜹니까? 이게 포 떠가지고 해가지고 사실 먹을 때. 나성무 씨의 방어잡이 40년이 인생이 부엌에서도 실력 발휘를 합니다.
방아 튀길 것도 저기 위에 옥상에 올라간 거네 뭐 생각해. 다시 또 할 거예요. 다시 또 치료하고 해. 어머니가 지금 현재 병원에 있어서 지금 못 오는 상황이거든요. 엄마 해주는 것만 주로 와서 먹고, 저기 뭐야, 어머님 해주는 그 손맛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맛있게 먹다가 직접 오늘 또 하려고 하니까는 큼지막하게 방어를 넣고 김치찌개를 준비합니다. 방어를 넣은 김치찌개는 나성무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방어의 기름진 살이 맛을 더하는 김치찌개 한 냄비면 겨울바다의 추위도 싹 가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방어잡이 아버지 덕에 겨울철이면 늘 방어가 밥상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도시락 반찬으로도 싸주셨다고 하는군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도시락 반찬을 싸주는데 뭐 참치 할 때도 있고 이거 방어 이거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여기 방어 계속 먹으니까요 저는 맛이 없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더 이렇게 뺏어 먹으면서 아주 더 먹었었던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내가 이거 싸가지고 가면 친구들은 그걸 먹고 저는 친구들 걸 또 뺏어 먹고. 그래서 학창 시절 나혜경 씨의 별명이 방어 아가씨였답니다.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요. 요즘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락은 싸주는 사람과 먹는 사람 두 사람이 먹는다고 하죠. 어머니가 싸주던 도시락이 최고의 맛이었던 학창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처럼 나혜경 씨는 두 딸에게도 가끔 도시락을 싸줍니다. 부모님이 해주던 그 맛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방어가스에서 좀 약간 비릿한 거를 없애고 애들한테 좋아하기 위해서 제가 카레가루를 좀 섞어서 이제 한번 요리를 해보는 거예요. 생선의 비린 맛을 없애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정종이나 막걸리에 잠시 재웠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육질을 탄력 있게 해서 풍미를 좋게 한답니다. 고기나 생선을 밀가루에 묻혀서 튀겨 먹는 건 유럽에서 시작된 식문화입니다.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요. 유럽에선 와인이나 레몬으로 비린 맛을 없앤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아버지를 위해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세요. 저거 돈가스 딱 드세요. 아유. 아. 마음을 받는 것도 맛이 있고 이 지리국 하나도 맛이 있고 참 맛있죠. 정말 오늘 어른 된 기분이요. 좋아요. 그래 좋다. 바다에 매달려 살다 보니 나성무 씨는 아들, 딸 커가는 걸 저녁 밥상에서나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식들에게도 그 시절은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빠 맨날 작업 나가잖아. 뭐 새벽 3시쯤에 나갔다가 해서 바다에 갔다 오면 이제 밥 먹고 한 7, 8시에 밥 먹고 나서 9시 되면 엄마가 매일 물컹 자라! 맨날 그 말 했거든. 나는 별로 공부에 뜻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자는데 언니는 맨날 스탠드 켜가지고 이불 거기 씌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엄청 힘들게 살았을 때지. 그래서 바다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많이 엄청 힘들게 그래 살았지. 우리 그 생활을 쭉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어 힘이 가족을 화합시키는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릴 적 아버지 무릎에 앉아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하모니카 소리가 참 좋네요. 1년이면 300일을 운다는 제주의 거친 바람이 돌담을 타고 와 섬을 채웁니다. 나를 키운 것이 8월에 바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서정주 씨 얘기가 마찬가지. 여기는 바람과 돌이 사람을 만든 것 같아요. 제주도 분들 강인함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만의 풍경이 바다 건너에까지 알려진 그 시작에는 조선 후기 인물이었던 김정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정희 선생은 서귀포에서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며 글과 그림으로 제주를 담았는데요. 추사체와 세한도가 그중 하나죠. 이게 탱자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위리안 치료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김정희 선생님은 이 한반도 최남단인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험한 곳은 처음 본다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365일 거친 파도 또 바람에 모래까지 이거 못 살겠다. 못 살겠다고 해서 못살포 그것이 모슬포가 됐다고 전해 내려오는 이 얘기가 아마도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박하고 거친 바다가 방어에겐 최고의 환경이라니 이런 걸 말하자면 자연의 조화라고 해야 할까요? 길을 나서 보겠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듯 저녁이 되면 모슬포항에 어김없이 벌어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저희 들어오면 우리가 방은 올 거야. 해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빠집니다. 저 구덩으로 말아야지. 그럼 줘. 만원 줄게. 야, 뭐야 그거? 빨리 만원 줘. 세 마리에 10,000원씩. 어시다. 죽은 방어는 활어 가격의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자, 한 마리 40분. 예, 나 이거. 자, 예. 돈이랑 종합세 진짜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에 저기 내일 밀감 따면서 지리국 끓여 그래 드릴 거 마시게 그래 막 한 일꾼들 한 9명 하니까 이걸 사가서 드세요? 예 이거를 이렇게 사가서 방어국 끓여가지고 저 일꾼들 드릴 거. 제주의 바람과 햇살이 키워낸 밀감이 익어갑니다. 탱글탱글한 밀감 하나하나에 왠지 제주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휴, 참 탐스럽습니다. 아, 이거 와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수확철이죠? 예. 이제 그 극조생 줄이라고 해가지고 네. 일반 조생보다 한 달 빨리 해서 거의 그는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방어 취재 왔거든요. 예. 이게 방어하고 수확이 같네. 지금 방어도 11월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한꺼번에 이렇게 꽃이 피고 고기가 잡히고 막 이러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없어 밥들 먹으러 가게 맛이. 가게 맛이. 방어국에 행복게 맛이 없어. 어제 사온 방어가 제값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아니. 이것도 들어가야 해.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맛있어요. 방어국의 제일 포인트가 이겁니다. 아가미에서도 요게 들어가야 내장이 들어가야 제일 맛있어 맛이.
걔 아줌마들 밀가머리 와그네 요거 들어갔나 막 확인해. 공어여 그래. 아이고 나국에 돌아게 해. 지금이야 방어가 금값이지만 70년대만 해도 너무 흔해서 서민들만 먹는 음식이었답니다. 주로 일꾼들의 밥상에 올랐다는데요. 물을 넣고 시원하게 끓이는 방어 맑은탕은 고기 대신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음식이었던 거죠. 매서운 겨울철에도 거뜬하게 이겨내게 하는 방어 맑은탕. 제주의 겨울 보양식입니다. 회를 치고 채소를 얇게 써는 걸 보니 이번엔 방어 회덮밥을 만드시나 봅니다. 그런데 밀감 껍질까지 채를 쓰는군요. 이 방어 회덮밥에 이걸 들어가면요, 방어의 비린내도 좀 가시고 상큼하고 맛있어요. 제주도는 겨울에도 기후가 따뜻하다 보니 채소를 재배해서 생식하는 쌈밥 형태의 음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는데요. 제주의 저장 음식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가 사계절 풍성하다 보니 저장 식품의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제주 음식의 또 다른 특징은 회덮밥처럼 조리법이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을 다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들에게 올리는 제사 음식입니다. 밀감즙으로 비린내를 없애고 갖은 양념을 넣어 방어 산적을 만듭니다.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이게 상에 올린 지 막 오래됐으다게 옛날부터 했으다. 제사 때 상에 올리기도 하고 또 뭐 주로 그냥 집에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토속 신앙이 강하죠.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번갈아 해집고 가는 섬에서 사람들의 기원은 더 간절했을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여성들은 음식에 담았습니다. 방어 산적, 그저 맛으로 먹기엔 그 의미가 크고 깊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무겁게 이게 뭡니까? 방어질이? 예, 머리. 아유 그래요? 방어는 살보담도 몸통보담도 머리가 더 맛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까? 네. 잘 아시네요. 그러면 이게 A급이군요 이게. 네. 아유 이거 질이 아주 맑은 질이네 그냥. 제주도는 맨도롱 떳떳할 때 음식을 호록 들이쌉서. 호로록 딱딱거리죠. 이게 맛있는데. 호로록 들이쌉서. 따뜻할 때 호로록 들이쌉서. 제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제 빨리 밀감밭에 따라가려면은 이제 음식을 빨리 먹어야 가니까 옛날 할머니들 그랬대요. 음식들 할머니 얘들아 빨리들 먹으라 한 말을 먹으라. 맨도롱 떳떳할 때 호록 혼자 들었상 혼자도 글라 영 했단 말이죠. 뭐 번역도 없는 것 같아. 제주도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음식을 어려운 것 같아. 따뜻할 때 드세요. 네. 지리를 이렇게 맑게 끓입니다. 돛돛할 때 호록 먹어야겠습니다. 이런 거 잘 안 드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런데 제주 사투리처럼 음식에도 생소한 이름이 있더군요. 산적인데 제주도는 이건 젓갈로 얘기합니다. 그렇구만. 예. 산적을 젓갈 난 젓갈이라고 그래서 아, 그 젓갈인 줄 아셨어요? 이걸 멸젓 소금에다 젖을 담근 줄 알았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님한테 적을 올리는 걸 젓갈. 맛이 어떻습니까? 이 살이 맛있네요. 근데 이렇게 못 살 수 있는 바람과 모래가 많아서 못 사는 동네가 이렇게 풍요로운 우리 밥상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모두 덕입니다. 이게. 부지런히 이 여건을 다시 맺는 거죠. 풍습과 문화를 이해하는 즐거움까지 더해진 따뜻한 제주의 밥상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칠 리야 지가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초름에 제주에서 하루에 잡히는 방어는 평균 약 3,000마리가 넘습니다. 온대성 어류인 방어는 난류에 따라 봄에서 가을에는 남동해에 골고루 분포하다가 겨울이면 어김없이 따뜻한 남쪽 바다로 모여들죠. 방어처럼 모슬포 바다를 못 잊어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어 좀 많이 낚았나? 봐라 주라게. 아우 오늘 방어 씨알 좋다. 한 7kg 나가겠냐 이거? 6.5에 7. 이거 하여튼 오늘 맛있는 요리 해서 먹게. 어? 그래, 자 가자. 일반 어종의 그 담백함보다 이거 좀 고소한 맛이 많이 난다 그럴까요? 또 각 부위별로 맛도 다 틀리고요. 방어는 하여튼 뭐 최고로 보면 됩니다 지금. 김종호 씨는 방어 맛에 매료되어 28년 전 아예 모슬포에 눌러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 생선도 잘 다루시겠지만 방어에 아주 달인이시라고 몇 가지 부위로 나눠서 먹을 수 있어요. 이쪽이 등심이고요. 등심, 예, 이거 뱃살입니다. 뱃살. 예, 그리고 뱃살하고 등심하고 사이에 있는 살이 바로 이 사이살입니다. 하하, 예. 그 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쪽이 배꼽살이고요. 배꼽살이고 이게 날개살입니다. 날개살.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이 볼살이죠. 방어회는 부위별로 맛도 다른데 옛날부터 사이살은 먹지 않았답니다. 퍽퍽한 맛이 강해서인데요. 김종호 씨는 자신만의 먹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보면 다 마블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고기가. 그냥 아까 그만한 거에서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소금 찍었. 네. 참기름이 퍽퍽한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더군요. 속 안 먹는 것 같아요. 예. 겉이 살짝 익네요. 방어 앞에서 김종호 씨는 마법사가 됩니다. 이 방어를 불로 지는 게 맛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구운 맛이 약간 나죠. 예, 일반 생선보다는 그냥 먹는 데 보면 또 돼지고기도 불로 그실을 잡아야 또 맛있지 않습니까? 항상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썰어서 이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사각으로 이렇게. 예. 네. 칼질을 좀 잘해야 되죠. 네. 방어회는 살의 결을 따라 좀 크게 떠서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고 작더라도 두툼하게 살이 찐 방어가 맛이 좋다는데요. 김종호 씨만의 방어 음식을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어 스테이크입니다. 두툼한 살을 구운 다음 볶은 재료와 소스를 올려 만들죠. 김종호 씨는 모슬포항에서 한 해 두 해 살면서 어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어를 먹어 삶이 보다 풍요롭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 작은 마음에서 방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버릴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방어 껍질이란 것이. 그리고 또 이거 매실 엑기스가 들어가면 이 씹는 식감은 또 틀립니다. 맛도 틀리고. 이거
천연 자연적인 맛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이건. 김종헌 씨가 음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방어의 풍부한 영양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어는 붉은산 생선의 대표적인 참치하고 비교했을 때 참치도 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생선인데도 불구하고 방어가 100g당 한 5.8g 들어있고 참치는 한 1.8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이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한 3배 정도 많고요. 칼로리도 이 방어는 한 156칼로리를 갖고 있는데 참치는 한 130칼로리를 갖고 있어서 우리 이 방어가 겨울철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도 더 바람직하고, 이 밖에도 방어는 칼슘, 지질, 비타민도 풍부해 순환기계 질환은 물론 골다공증과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벙벙하군요. 뭐가 뭔지. 저희도 방어 감귤김치입니다, 이게. 감귤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예. 이거 초장을 조금. 아,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이건 한 입 가득 차겠어요. 예. 그렇게 드셔야 방어는 맛있는 거예요. 맛이 난 느낌이나 또 감이 참 좋네요. 고추빵 열매하고 갈아가지고 소스를 다시 만들어서 감매시켜주죠.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새로운 맛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훌륭한 불에 구운 방어가 있네요. 있죠. 음식은 가슴으로 만든다죠. 모슬포를 사랑하는 김종호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잠들었던 세상을 깨웁니다. 바다는 오늘도 넉넉한 품을 내어줍니다. 김미선 씨는 아들과 함께 조업을 나왔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아들이 채워주고 있죠. 서귀포 주민의 대부분은 작은 어선으로 하루 먹을 만큼만 작업을 합니다. 그물로 잡고 이렇게 낚아기도 하지만 그물로 많이 잡고. 리아까 없을 땐 말 해가지고 소리만 마차 그리고 싣고 다니고 이렇게. 아들 송철 씨에겐 아득히 먼 옛날 얘기죠. 작업하는 조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뭐 전부 다 사람 인력으로 다 수동식이지만 이제는 뭐 다 현대식으로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작은 거네. 나 큰 건 줄 알았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순응하고 풍성하면 풍성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바다 인생입니다. 내일도 변함없는 바다가 있어 오늘이 아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주 사람은 굶어 죽으면서도 씨앗 주머니는 챙긴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아끼고 챙기는 절약 정신을 표현한 말이죠. 방어를 말려서 먹는 음식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어는 이거 이렇게 배 갈라가지고 째겨서 큰 빼는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칼집으로 이렇게 놔야만 소금간이 들어요. 이거 하루만 말리면 물이 생겨가지고 안 좋으니까 꼬들꼬들 하려면 이틀 말려야 돼요. 바다에서 얻은 산물이 자연의 품에서 완성됩니다. 정오가 되자 항구에 해녀들이 모입니다. 김미선 씨도 채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가면 4시 되면 나와. 지금 가면 4시 되야 나온다고 얘들이. 그럼 몇 시간이나 하는 거예요? 5시간, 6시간 하지. 12시 가도 4시간 사는 거고 11시 가면 5시간. 천천히. 돌처럼 바람처럼 굳세게 살아온 제주도의 어머니들. 가요. 오늘 많이 타세요. 예, 고맙게 많이
숨을 참아야 하는 게 해녀의 숙명이듯 어머니들은 그렇게 험한 가시밭길 인생을 숨죽여 견뎌왔을 겁니다. 어머니들의 찬란했던 청춘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제주 바다가 오늘따라 더 푸르게 보입니다. 제주는 여자들의 섬이라더니 김미선 씨의 하루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워온 억척스런 근성이 굳은 살처럼 박혀버린 김미선 씨의 손은 아직도 쉴 줄 모릅니다. 김미선 씨는 배고픈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 먹던 음식을 준비합니다. 방어머리로 국물 맛을 낸 수제비입니다. 김치보다 더 흔하게 먹었어요. 바다에 갔다 오면 오늘 바다에 나갔다 오면 저녁에는 이걸로 반찬을 해서 만들어서 먹었으니까 김치보다 더 흔했지요 이거. 수제비 반죽은 메밀로 합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밀가루인데 이제는 대부분은 메밀가루만 해 먹어.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논농사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분들은 쌀밥을 귀하고 고운 밥이라고 해서 곤밥이라고 부르는데요.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여러 잡곡이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방어를 넣은 수제비는 그 시절 겨울이면 밥처럼 먹던 음식이었다죠. 인천이 고향인 제게도 수제비는 추억의 음식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단촐한 세 식구가 밥상 앞에 모였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밥상에 배가 부르고 내 겉과 속을 잘 아는 가족이 있어 마음이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힘 있는 데까지는 뭐든지 배에도 가야 되고 물질도 해야 되고 아들과 나만 하는 거니까 딴 사람 안 빌어서 남은 선원 빌어서 하면 돈 줘야 되고 나하고 지어오면 돈 안 주고 엄마가 벌어서 보태주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고 싶어. 이제 10년만 더 했으면 좋겠어 이제.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지만은 다른 아버지들보다 오히려 더 통 크시고 멋지십니다. 진짜 멋지시고. 어머니 사랑하세요? 완전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아휴, 진짜 오색포 바람이 진짜 세군요. 저기 아마 가파던지 거기 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람 사이로 또 하나의 섬 가파도가 열렸습니다. 파도가 높고 물살이 센 탓에 가파도는 고립의 섬이었습니다. 그래도 방어가 있어 작은 섬은 풍요로웠죠.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고 지금은 120여 명이 살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화려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파도 사람들은 다 방앗배 안에 허연 지나간 사람들이 다 한일에 다 방앗배 하는 사람. 가파도 시초가 우리 가파도입니다. 방앗은 전부 가파도에서만 마라도 가서 방앗 나가다가 가파도에 들어가지고 무시배 가서 수협에 가서 판매하고 또 들어오고 무시배 그때는 고깃밥 잡아서 났습니다. 방어를 잡던 가파도 주민들은 좀 더 쉬운 판매를 위해 모슬포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가파도에서 방어는 이제 추억의 음식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말려가지고 쪄서 그렇게 해서 먹고 또 반찬으로는 이제 튀기고 조림하고
매운탕하고. 옛날 가파도 분들은 방어를 보리된장에 넣어 젓갈처럼 드셨다고 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음식을 기억하는 분이 안 계시더군요. 대신 김치 국물로 얼큰한 맛을 낸 방어 매운탕을 만났습니다. 방어를 잡으며 바다 위에서 끓여 먹던 음식이랍니다. 작은 섬에서 벌이라는 게 뻔해 소박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방어잡이 뱃사람들이 있을 땐 제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넉넉했다고 합니다. 방어 매운탕과 방어 조림으로 가파도 사람들 모두 모여 정을 쌓던 그런 시절이었죠. 맛이 어때요? 아유 맛이? 방어 잘도 맛있죠. 이것도 싱거워. 고기 종류가 많지만은 방어만 맛드는 고기가 없어. 발이 뭐 다른 뭐 다금바리 도움도 있지만은 이 방어만이 좀 맛이 맛있어. 최고로 맛있는 게. 최고 맛죠 방어가. 요즘은 이런 매운탕 끓이고 또 말랑 또 후라판에서 또 구워도 먹고 했지만은 아무렇게나 그냥 그거 넣고 소금만 넣고 그냥 간장 넣고 그냥 지져 먹었죠. 옛날에는 무수 썰어 놓고 무수 썰어 놓고 무수 썰어 놓고 이거 방어 잡아 놓고 그 얘기는 불려서 예, 그거 주로 먹고 그때는 방어가 많이 나가지고 낚시가 좋아가지고 우리 폴로도 좋고 가서 팔고 또 집에 갔다가 먹고 우리 식구들 동네 사람들도 주고 그럴 때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방어가 많이 나오니까 또 동네에 고기 낚아는 못 낚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분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또 주고. 아직도 마을 분들의 마음은 추억 속 그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친 겨울바다를 견디며 살아가는 방어는 제주 사람들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네, 방어가 생각날 때면 모슬포항의 겨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방어잡이 배들이 하나하나씩 이 항구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 제주 음식에서 방어는요, 그 음식 역사가 좀 짧습니다. 뭐 역사라는 게 흐르는 세월에 사람들과 또 삶, 온갖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되는 건데요. 음식 역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오늘 제가 맛본 방어 음식도 또 그리운 맛이 되고 또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은 제주 토속 음식이 될 겁니다. 이 거친 바다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방어가 모슬포의 겨울을 푸짐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